땅과 바다, 인류를 둘러싼 두 개의 거대한 환경. 인류의 모든 역사가 이곳에서 탄생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 자연과 도시, 인간이 한데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곳. 풍요로움 속에 쾌적한 삶을 꿈꾸며 산업과 문화가 함께 꽃을 피우는 곳. 유토피아를 향한 갈망은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켜온 원동력이었다. 수천 년 전 동아시아의 유토피아 삼신산을 찾아 대륙으로 바다로 뻗어나간 사람들.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삼신산은 수천 년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우리 앞에 그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동아시아의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입니다. 네덜란드의 신도시 알미어르. 새만금과 비슷한 길이에 자우더제이 방조제에 한 간척지에 조성된 도시다. 운하에 연결된 고급 주택가. 일반 주택에 비해 집값이 2배나 비싼 데에는 이유가 있다. Water geeft rust. Water is rustgevend. Dieren op het water, eenden, zwanen, meerkoeten, vissen, zie je allemaal als een soort huisdier. In de zomer zijn we, als het mooi weer is, eigenlijk elk weekend wel minstens een halve dag op het water. We nemen een picknickmand mee. We hebben wat lekker eten, we hebben wat goede wijn. We varen naar een prettige plaats en daar picknicken we. En we genieten van de natuur, van de watervogels, van het groen, van de rust. 알미어르 수변주택에 살고 있는 요수 씨 가족. 막내가 가족을 졸라대기 시작했다. 아직 겨울이 채 물러나지 않았지만 며칠째 따뜻해진 날씨에 좀이 쑤신 모양이다. 베란다를 열고 나서자 문 앞에 보트가 기다리고 있다. 가족들은 보트를 타고 오후 시간을 운하에서 보내기로 했다. Wat ik doe als het mooi weer is sowieso alle deuren opengooien, zodat de frisse lucht naar binnen kan en dat ik de eendjes kan horen en dat ik de kinderen hoor spelen buiten. Dus dat vind ik echt helemaal heerlijk. 알미어르는 암스테르담의 인구 밀집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도시다. 새만금과 같은 방조제 내부에 조성된 도시라 상당 부분 바다에 접해 있다. 알미어르 주민들은 운하를 가까이 두고 있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있었다. We vinden het sowieso heel belangrijk dat kinderen veel met natuur in aanraking komen. Sowieso er lopen hier al een paar huisdieren rond, vinden we wel belangrijk. Maar buiten in de natuur zijn en in het water, overal bekend mee raken. Dat is wel een voordeel voor de kinderen. Dat ze een grote kijk op hebben op hoe het leven zit. Wat dichter bij de natuur. Het is mooi. 일본 제2의 도시 요코하마. 개항 150년을 넘는 역사를 가진 도시지만 거리는 현대적인 분위기가 넘친다. 미라또 미라이 21지구는 세계적인 도시 디자인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곳이다. 초고층 건물이 즐비하지만 도심 어디서나 바다를 볼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바다에 인접할수록 건물들의 높이가 낮아지게 디자인한 것이다.
항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다 쪽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디자인의 또 다른 특징이다. 미라또 미라이의 야경이 유명한 이유다. 30년에 걸친 도시 디자인 계획을 실천하여 연간 3,600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자연 상태로를 워터프론트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도시, 사람이 존재하는 그러한 수변 공간을 말하죠.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워터프론트를 건설하고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쿄 인근의 인공섬 오다이바. 포화 상태에 이른 도쿄의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 도쿄만을 매립해 만든 계획도시다. 도쿄와 레인보우 브릿지로 연결된 워터프론트는 일본 최고의 쇼핑 관광 명소로 꼽힌다. 또 독특한 수변 경관을 바탕으로 항공과 항만, 모노레일이 연결돼 교통과 물류의 요지로 각광받고 있다. 인류 기업과 기관들의 입주가 잇따르며 도쿄의 도심을 바다로 확장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도쿄의 생활권이 바다까지 넓어지면서 수변 경관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今ですね、特にフジテレビですとか情報とかファッションの最先端が集まった場所であります。それが年間に約4700万人の方が訪れる街になっております。これは東京のもう一つの人気スポットでありますディズニーランドってあるんですけども、それをさらに上回る来訪者数になっております。 땅에 발을 딛고 물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에게 비옥한 땅과 깊은 물은 번영과 풍요를 약속하는 이상형, 유토피아의 모든 것이었다. 동아시아 유토피아의 상징이었던 삼신산. 백제 금동 대향로 속에 아로새겨진 삼신산은 물 위에 존재하는 대륙의 이상향이었다.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본격적인 해상 문화 교류는 BC 4세기 삼신산 해상 탐사대로부터 시작했다. 신선이 사는 발해 넘어 동방의 이상향에 대한 동경. 대륙인들은 바다 너머 미지의 땅에서 유토피아를 찾으려 했던 것이다. 동양 사람들은 그 소위 자연환경이 풍부하고 아름답고 생존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꿈꾸는 이상향은 그런 신선이 사는 세계, 불로장생할 수 있는 세계, 이런 걸 꿈꿨다고 볼 수가 있죠. 삼신산으로 지목됐던 곳에 대한 기록은 역사 속 여러 곳에 남아있다. 그중에 소삼신산으로 불리운 세 개의 산이 있었으니 조선 왕조실록의 영주산으로 기록된 부안의 변산과 함께 정읍의 투승산, 고창의 방장산이 그곳이다. 새만금 주변엔 지금도 삼신산과 관련된 설화와 지명이 많이 남아있다. 이제 중국에서 삼신산 해상 탐사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진나라에서 한종을 비롯한 방사들이 금강을 통해 유입돼 들어왔다. 그리고 그것이 마한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이 많은 역사가들이 그런 추정을 했고요. 삼신산 해상 루트의 중심지이자 환황해권 문화의 허브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땅 새만금. 이곳에서 아리올의 신화는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아리올은 이상향 삼신산으로 통하는 관문인 것이다. 2010년 1월 29일 정부는 새만금 개발 종합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20년간 21조 원을 투입해 전라북도 군산과 부안을 잇는 33km의 방조제 안에 첨단 산업과 관광 내저 농업이 어우러진 세계적 명품 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을 대신하는 새로운 이름은 아리울.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란 비전이 담겨있다.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꿀 아리울. 1단계는 2020년까지 각종 산업용지와 습지 등 총 면적의 71%를 개발하고 2단계는 2021년 이후 복합도시 중심의 나머지 면적을 개발하게 된다.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땅은 복합도시의 형태로 개발된다. 바닷물을 둘러싸고 방조제를 등에 업은 아리울 중심 도시는 방사형의 형태를 기본으로 용도에 따라 미래통합기술산업구원역, 국제업무구원역, 녹색산업구원역, 첨단산업구원역, 내저생태구원역으로 나뉘어 개발이 이루어진다. 각각의 기능이 분리된 가운데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명품 복합도시의 기본 틀인 것이다. 새만금이 땅으로 변한 20년 뒤, 이 땅 위에 전혀 새로운 형태의 도시가 조성됩니다. 미래의 도시 아리울에 저와 함께 먼저 가볼까요? 북쪽 생태습지에서 바라본 아리울의 모습입니다. 바다나 다름없는 담소호가 만들어내는 경관이 명품 수변 도시만의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냅니다. 고군산군도가 있는 서쪽으로 들어서면 식품 물류 전용항으로 성장할 새만금항이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중심 업무 지역에선 다국적 기업이나 컨벤션 센터, 그리고 다양한 금융 인프라 기관이 입주하면서 동부가 금융허브로 비상을 시작합니다. 동쪽에 들어선 태양광과 풍력발전단지에서는 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무공해 도시의 틀을 갖추게 됩니다. 남쪽 휴양 레저지구는 9개의 섬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각자 테마를 가진 리조트와 골프장, 마리나가 시민들의 휴식을 책임지게 됩니다. 수준 높은 삶의 질을 책임질 인구 70만 명의 도시 아리울. 대한민국 1호 지속 가능한 도시를 향한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바다 위에 건설되는 땅 새만금. 물의 도시 아리울의 특성을 살릴 수 있게 목표 수질은 기존 농업용수에서 관광과 레저 활동, 쾌적한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사람과 물, 자연이 하나로 조화로운 땅, 풍요롭고 창조적인 도시가 이 땅 위에서 번영할 것이다. 도시 어디서나 물 가까이 기대어 생활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형 공간. 이것은 아리울 도시계획의 기본 요소다. 방조제 인공적으로 조성을 했지만 막고 있는 그 물을 갖다 결국은 가장 잘 활용을 해가지고 물과 인간과 자연이 같이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삶의 터를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아리울의 앞으로의 개발 지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장의 방조제 안에 건설되는 최대 간척지 새만금,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질 도시 아리울. 바다는 과연 우리가 건설하려는 유토피아를 허락할 것인가? 물을 다스릴 치수 능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호남 평야를 적시고 새만금으로 흘러드는 두 젖줄, 만경강과 동진강. 한국의 대표적인 물신앙의 신성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만경강 상류 용화산의 다른 이름은 미륵산. 동진강 상류의 모악산에는 역시 미륵신앙의 본거지인 금산사가 있다. 새로운 세계, 즉
이상 세계를 꿈꿨던 미륵 신앙이 이곳 새만금의 원류에서 잉태했던 것이다. 생명의 상징으로서의 물의 원천 지역인 용화산과 모악산에서 이 물이 흘러가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는 의미가 불교적인 변혁 신앙의 미륵과 연결이 되면서 자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미륵산에서 출발한 물과 모악산에서 출발한 새로운 생명의 물이 합쳐져서 새로운 생명의 땅인 호남평야를 적셨고, 이제 새롭게 만들어질 새만금이라는 공간에서 이 새로운 생명의 물과 생명의 땅이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상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을 관장해 오던 신미르 용은 백제 금동 향로 속에서 삼신산을 존재케 하는 근본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사람들이 꿈꿨던 이상향은 물을 다스리는 것, 치수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전통 농경 사회에서 가뭄과 홍수는 가장 치명적인 재난이었다. 물을 잘 다스리는 것은 식량 생산의 절대적인 요소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였다. 물의 신 용에게 기우제를 올리는 상징적인 행위뿐 아니라 수리시설을 축조하는 과학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했다. 농사를 짓는다는 건 그만큼 농사를 지어낸 수확물로 모두가 먹을거리를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농경사회 안에서 치수를 통한 먹을거리 생산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존속되고 유지되는 아주 기본 직능에 속했습니다. 생명의 땅 호남평야. 그 풍요로운 축복은 벽골제가 있어 가능한 것이었다. 백제로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호남평야를 살찌우는 젖줄로서 벽골제는 중요한 역할을 이어왔다. 대규모 수리시설은 국가기관시설이었으며 치수는 왕의 가장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였다. 벽골제의 제방을 쌓는 데 동원된 인력만도 연인은 32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수문과 하천공사까지 헤아린다면 공사 인원은 훨씬 증가한다. 벽골제의 축조공사가 얼마나 거대한 국가단위 사업이었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오늘날 새만금 방조제 건설 사업에 견주어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느 간척사업과 달리 규모 면에서 압도적인 새만금. 대한민국 국토개발 역사에 있어 가장 치열한 환경 논쟁의 장이 되기도 했다. 여러 가지 우리 갈등을 통해서 이 새만금 사업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다음에 새만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왜 환경 보존이 필요한가, 그다음에 전라북도에 도대체 어디가 환경적으로 심각한 문제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됐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발견하게 된 새만금의 첫 번째 가치는 바로 수질 문제였다. 새만금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두 가지예요. 이제 하나는 이제 홍수 관리하고 관련해서
그 말하자면 그 방수제 디자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질 관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행이 안 되면 그 친수 공간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죠. 새만금 수지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익산 왕궁축산단지와 인근 도시들이 배출하는 오염원이 있다. 왕궁축산단지에서는 매달 1,300톤가량의 분뇨가 새만금 상류 만경강으로 흘러 수질은 물론 토양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축산단지 내 한 저수지의 오염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료를 채취했다. 실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퇴적물이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함량이다. 강열 감량이 100%에 가까울수록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사 결과 강열 감량은 85.7%로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타났고요. 이 결과는 작년도에 본 연구원에서 도내 75개 지점에 대한 오염도 조사 결과로 나타난 평균치인 0.8%보다 약 100배 정도 높은 결과입니다. 저수진의 토양 대부분이 축산 분뇨란 것이다. 이곳에는 신천제와 비슷한 환경의 저수지가 2곳이나 더 있다. 단지 내 토양 대부분이 오염되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이 지역 내에 3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축산 분뇨 퇴적물이 2m 이상 쌓여 있고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BOD가 300ppm에서 1200ppm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거대한 오염 창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립하고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축산단지의 철거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의 빈약한 재원으로는 문제 해결은 여전히 간절한 희망사항일 뿐이다. 국가적인 차원의 재정 지원이 절실한 이유다. 새만금으로 흘러드는 두 하천, 만경강과 동진강의 오염이 크게 부각되는 데는 부족한 하천 유량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만경강을 흐르는 유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던 2006년, 물의 오염도를 가늠하는 총 인해 농도가 갑자기 증가했다. 이듬해 유량이 늘어나면서 총 인해 농도는 다시 줄어드는 듯 하더니 2008년과 9년 가뭄이 들면서 만경강에 흐르는 물이 줄어들자 오염도는 급격히 치솟았다. 유량에 따라 오염도가 민감한 만경강의 경우 하천 유지수를 조절한 상수원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다. 한강과 같이 유량이 많은 하천에서는 방류수의 기준치가 하천수보다 높다 하더라도 이것이 많은 양의 하천수와 섞임으로써 희석이 돼서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전주천과 같이 이 상류에서 내려오는 하천의 양과 방류수의 양이 거의 유사한 환경에서는 방류수가 아무리 법적 기준치 이하로 방류된다 하더라도 이 전주천의 중요한 오염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새만금 주변 도시에서 배출되는 오염원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 수십 개의 하수 종말 처리장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오염량을 감소시키려 하지만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경강과 동진강 부근에 약 60개의 하수시장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건설에서 진짜 맑은 물을 내보낼 수 있겠느냐. 부영령화 경계 농도의 한 50배 정도 되는 농도가
그냥 하수질이 흘러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새만금의 수질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다 하는 거죠. 섬나라 일본. 4개의 섬, 사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만큼 전국 어느 곳이나 빼어난 자연 경관으로 관광객들을 불러 모은다. 반면 물과 접한 면이 많아서인지 태풍이나 홍수, 해일 같은 자연재해가 끊이질 않는 곳이다. 빈발하는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인들. 그들은 이런 물을 다스리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물을 자원으로 이용하며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도쿄. 시내로 진입하는 아라카와 강 상류에는 대규모 제방이 설치돼 있다. 10m가 넘는 높이의 제방 안쪽에는 여느 강 둔치에서 볼 수 있듯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곳의 본래 목적은 하류 지역인 도쿄의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인근 지역에 갑작스런 호우가 쏟아질 경우 평소 공원으로 쓰이던 둔치로 물이 넘치면서 홍수를 조절한 저류지가 된다. 막대한 양의 빗물을 저장해 놓은 제방은 이후 하천 수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물을 흘려보내게 된다. 그 저류지 근처에 있는 그 농경지가 용수를 상류로부터 공급을 받았다고 하면 그 물을 이제 저류지에서 통해서 받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의 물을 상류에서 여분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어서 그걸 하천 환경용수라든지 그 환경을 개선하는 용수, 수질을 개선하는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빗물을 이용해 하천 수량을 조절하는 방식은 도심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도쿄 중심. 인구 23만 명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주택단지인 스미다구. 집집마다 빗물통을 설치해 놓은 것이 인상적이다. 정원 가꾸기가 취미인 마스다 씨는 화단에 물을 주거나 집안 청소를 즐긴다.植木だとか洗車だとか今言ったトイレだとかあと打ち水道路に水まいたり植木に水をまいたりね、そんなことでもって一年中非常に利用してますけどね、はい、水道を今まで使っていた大体半分です。ポンプでね。마스다 씨의 집에는 지하 수조를 비롯해서 곳곳에 빗물 저장통이 설치돼 있다. 비가 올 때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모아둔 빗물은 생활용수로 요긴하게 쓰인다. 빗물 탱크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물은 저수지 상단의 구멍을 통해 넘쳐 흙으로 스며들게 된다. 다시 하천에 이르는 동안 자연 정화작용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스미다구에는 마스다 씨와 같은 시설을 갖춘 가정이 2,000가구가 넘는다.
스미다구는 스미다 강과 아라카와 강에 둘러싸인 상습 침수 지역이었다. 그러면서 가수기에는 물이 부족해 인근 현에서 수돗물을 끌어다 써야만 했다. 지난 81년 큰 비로 도시가 물바다가 된 이후 구에서는 물을 관리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고민하게 됐다. 홍수기에 물을 모아 갈수기에 나눠 쓰는 방식. 크고 작은 빗물 탱크가 도심 곳곳에 설치되기 시작했다. 스미다구 청사를 비롯한 도심의 크고 작은 빌딩 200여 곳에도 빗물 처리 시설이 갖춰져 있다. 옥상을 비롯해 건물 곳곳에서 스며든 빗물은 수집관로를 타고 저장 탱크로 모아진다. 침전을 거친 빗물은 화장실이나 조경수로 공급된다. 이곳의 빗물 저장 탱크는 홍수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한편 제2의 상수원의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홍수기와 갈수기의 유량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스미다구의 도로에도 역시 특별한 빗물 침투 시설이 설치돼 있다. 오염원과 섞여 더러워진 도로의 빗물은 하천으로 바로 흘러들지 않고 이 침투 시설을 통해 빗물 저장 탱크로 들어가 정화된 뒤 지하수로 활용된다. 도시계획 자체를 오염물이 나오지 않는 도시로 이제 설계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저영향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로우 임팩트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그게 무슨 얼마나 처리하겠느냐 그러지만은 도시 전체가 그렇게 시스템이 되면은 훨씬 도시 관리 비용도 저감되고 오염 처리 비용도 저감된다는 게 바로 선진국에 이미 다 검증된 그런 내용입니다. 홍수 방지에서 유량 조절, 오염 방지까지 복합적인 효과를 가져온 스미다구의 빗물 저장 탱크는 도시명 저류지나 다름없다. 도심의 빗물 저장 탱크로부터 외곽의 저류지까지 새만금 수질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발견이다. 새만금 수질의 한 60~70%가 그 비점오염원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원이라는 것은 비가 올 때 쓸려 나오는 오염물입니다. 즉 토지 관리가 안 되면은 저 새만금 수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역에 사시는 분들이 토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만금 수질이 달라집니다. 호남 평야로 불리우는 만경강 둔치의 농경지는 200헥타르에 달한다. 또한 새만금의 내부 개발 면적의 30%가 농경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일본 아키타현의 하치로가타 간척지와 같은 면적이다. 일본 혼슈 북쪽, 우리나라 동해와 맞닿아 있는 아키타현. 지리적으로 눈이 많은 고장으로 겨울철에 특히 아름다운 관광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산악지역의 독특한 풍경을 배경으로 수많은 온천이 발달해 일본에서도 어떤가는 온천의 고장이기도 하다. 최근 국내 드라마를 통해 사랑의 전설이 소개돼 유명세를 치른 타자와 호수도 아키타현에 위치해 있다. 전설에 따르면 타자와 호가 얼지 않는 이유는 인근 하치로가타를 수호하는 용이 옮겨왔기 때문이라는데, 그래서인지 하치로가타는 호수에서 드넓은 농토로 변모했다.
시로가타 호수는 지난 1968년 농업 간척지로 개발돼 40년 넘게 일본 최고 아키타 쌀을 생산해내고 있다. 비옥한 토질 덕분에 비료 살포량은 다른 지역의 5분의 1 수준. 환경 친화적인 농법이 가능한 곳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담수호에서 녹조가 관측되기 시작했다. 비료 성분이 녹아있는 농지 배출수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소량이지만 부영양화의 원인인 인과 질소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생긴 문제다. 지난 30년간 수질 자료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급격한 변화는 아니지만 오염도는 꾸준히 상승했고 몇 년 사이 급기야 녹조 현상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大型村ができてからおよそ40年ほど経ちます。で、それまでの間に、やはりお米をたくさん取ろうとしてたくさんの肥料だったりたくさんの農薬を使っていたという経緯がありました。それが徐々に40年経ってきて積み重なりまして、で八郎潟の水質が悪化したというふうに今現状では言われております。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물의 흐름이 거의 없는 담수호 구석에서 녹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간척지는 19개의 취수장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4개의 배수장이 물을 빼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 물이 지속적으로 순환되지만 사각지역은 부영양화를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農地から出る濁水を防止するのを主眼としてやってきております。全体のお濁の負荷の4割から5割が農地から出る濁水ですので、それを減らすということに主眼を置いて対策しております。 비료와 농약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논에대는 물까지 줄이는 농법도 시행하고 있다. 또 배수로 주변의 습지를 조성하고 수생식물을 심어 배출수의 자연 정화 기능도 높이고 있다. 수질 관리의 문제는 한두 해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이 아니다. 자연 순환의 고리를 배려한 꾸준한 관찰과 실천으로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水質悪化の原因を解決するためには農業問題なり環境問題なり総合的に対策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統括としてその環境対策室ができております。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는 낮은 땅을 의미한다. 그렇듯이 네덜란드 국토의 25%는 해수면보다 낮은 땅이다. 신은 세상을 만들었지만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인이 만들었다라는 말처럼 이들은 열악한 자연 환경을 개척해온 민족이다. 이처럼 네덜란드인들은 생존을 위해 물과 끊임없는 투쟁을 해왔고 지금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다. 대표적인 친환경 전원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네덜란드 알미어르시. 방조제 안에 건설된 신도시인 까닭에 도시 계획에 있어서 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운하를 둘러싼 수변 공간에 대한 배려가 도시 개발의 기본 방향이 되는 것이다. 운하의 물은 눈으로 보기에 그리 깨끗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물은 썩지 않게 잘 관리되고 있다. 네덜란드 운하는 총 연장 길이가 6,000km가 넘는다. 해수면보다 4m가량 낮은 땅에 조성된 운하가 썩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Want als het water stilstaat, dan gaat het stinken, dan gaat het helemaal fout. Je moet zorgen dat het blijft stromen en dat je dan daardoor zorgt dat de waterkwaliteit ook goed blijft.
Genoeg zuurstof erin, geschikte omgeving voor allerlei beesten die erin leven. Het is heel belangrijk dat het blijft stromen, dus voortdurend ook pompen, om de waterkwaliteit op peil te houden. En dat kost natuurlijk veel geld. 해수면보다 낮은 운하의 물을 펌프를 이용해 바다 밖으로 퍼내면서 물을 순환시키는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야 겨우 300m. 국토 대부분이 평지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없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순환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펌프가 작동하는 배수장은 암스테르담시 인근에만 2천여 곳. 배수장은 운하에 유입되는 물을 사흘에 하루꼴로 바다로 퍼내며 강제로 흐름을 만들고 있다. 배수장 운영에만 연간 30억 유로, 우리 돈 500억 원에 이른 큰 비용이 든다. 해수면보다 낮은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배수장 시설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En daardoor hebben we hier ontzettend veel last van blauwalgen. En dat is wel een enorm probleem. Soms hebben we echt, het stinkt enorm en de haven zit helemaal vol met een dikke laag blauwalgen. Dus mensen hebben er last van, de dieren en de planten hebben er last van. Dus we zijn nu op het ogenblik bezig met een plan om dit meer weer zout te maken. We hebben onderzoek gedaan en dat is de enige manier om van die blauwalgen af te komen. Dus... 남극과 북극에서 녹아내리는 얼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합니다. 관측을 시작한 이후 얼음 두께가 가장 얇아졌습니다. 윌킨스 빙봉은 지난해 서울 크기만한 얼음 덩어리가 붕괴된 바 있는데 이번에 얼음띠가 없어져 대규모 추가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Enormous effects on our planet, and we have no time to lose in tackling this crisis. 뜨거워진 지구는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한반도의 경우는 더욱 긴급한 상황에 처했다. 한반도의 평균 기온 상승률은 지구촌 평균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대로라면 채 100년 안에 서울 면적의 4배가 침수될 것이란 관측이고 침수 지역 대부분은 서해안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제주도의 수면이, 해수면이 약 한 22cm 정도 상승이 됐고 또 하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된다면 해수면 역시 급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전을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느냐, 충분히 고려하고 있느냐 하는 면에서 우리가 좀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문제 하나 하고 1953년 2월 바다가 범람하면서 폭풍과 함께 몰아닥친 집채만한 파도는 제일란드주를 중심으로 한 네덜란드 남서부 해안 지역을 휩쓸었다. 제방은 무너지고 마을은 물에 잠겨 미처 잠에서 깨어나지도 못한 수천 명의 주민과 수십만 마리의 가축이 희생됐다. 이재민만도 7만여 명, 가옥 5만여 채와 16만 헥타르의 농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1세기부터 뚝을 쌓아 바다로부터 땅을 보호하고 16세기에 이미 풍차용의 간척에 나섰던 네덜란드. 그들에게 바다는 다시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왔다. 그들이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빚어낸 비극이었다. 이를 계기로 네덜란드 정부는 제일란드 등 델타 지역의 10여 개의 댐과 방조제를 만들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나섰다. Uitgebracht. En de dijken moeten behoorlijk veel sterker. De veiligheidsnormen moeten eigenlijk 10 keer omhoog. Dat is nogal wat. 현재 해마다 12,000헥타르에 달하는 만경강유역이 침수 피해를 겪고 있다. 방조제 건설로 피해를 예방하게 된다면 매년 4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도 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우려 앞에서
쉽사리 자신할 수 없는 일이다. 100년 후 한반도의 기후 변화를 내다보는 해안이 필요한 것이다. 물의 도시 아리올. 1400년 전 백제 대금동 향로에서 꿈꿨던 물 위의 이상향은 과연 아리올에서 구현될 수 있을 것인가.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고 풍요로운 바다 위의 땅. 오랜 꿈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현실화되고 있다. 아리올의 완성까지 한시도 멈출 수 없는 일은 물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다. 아리올의 물은 하루아침에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발원지로부터 서해에 이르기까지 100년을 내다보는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되며 아리올의 청사진을 눈으로 확인시켜줄 것이다. 베네치아와 암스테르담을 뛰어넘는 명품 수변 복합도시 아리올의 탄생을 위해 지금 대한민국 서해가 요동치고 있다. 삼신사는 동아시아인들이 희구하던 이상향, 신화의 세계에 대한 모티브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새로운 21세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21세기는 이제 서세동점의 시대가 끝나고 동아시아 문명이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제 우리가 동아시아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이상세계를 꿈꿀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만금은 바로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